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서 제1강이 되는 것이죠. 제1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1류 위험물 이렇게 나옵니다.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1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품명, 그죠? 품명 및 지정수량, 품명 및 지정수량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한마디로 제1류 위험물은 성질이 어떠한 성질이게 되는 성상, 성질 및 상태, 그죠? 성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1류 위험물의 성상은 어떠한 것들인가? 성상은 산화성 고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다.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산소 기체를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물질 자체로서는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품명 및 지정수량에서 보면 인류 위험물을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아염과무, 그죠? 아염과무, 아염과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지라, 그죠? 아염과무, 버지라, 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글자를 앞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을 때는 이렇게 끊습니다. 여기에. 아염, 과무, 퍼지라, 과다 이렇게 우리가 끊을 수가 있겠다. 아오리, 그죠? 아오리라고 해서 여기 오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의 지정수량은 50kg. 자, 그 다음에 질3에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300kg이 된다. 과천이다라고 해서, 그죠? 이것은 우리가 1000kg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 아염 과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버지라라고 하면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과다라고 하면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요딘산염류, 과망가니저산염류, 다이크로미움산염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품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50kg, 300kg, 1000kg 이것은 우리가 지정 수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하면 그 위험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위험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요딘산염류 이것보다도 아염과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이 더 위험하다. 왜 그러냐? 지정수량이 작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품명이다라고 하는 거, 지정수량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무자가 우리가 특별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그죠? 다른 물질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 약재로 물을 사용하면 되지만 이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불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암기법입니다. 요 내용이 암기법. 자, 요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의 품명, 그 다음에 지정수량, 위험 등급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염소산염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아염소산이다. 그죠? 아염소산이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아염소산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아염소산이다라고 하는가? HClO2를 우리가 아염소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을 아염소산이다.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금속 또는 원자 단으로 취한되어 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는 1족 원소가 되기 때문에 H 플러스 1가 이온이죠. 그러면 Na 플러스 1가 이온, K 플러스 1가 이온, NH4 플러스 1가 이온, 이와 같은 금속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단, NH4 플러스 1가 이온을 원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와 같은 물질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아염소산 염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NaClO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KClO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H4ClO2가 되는 것이다. ClO2가 되는 것이다. 자, 결국 여기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와 같은 물질들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아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아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암모니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산 염류. 염소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염소산이라고 하는가? HClO3를 우리가 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금속 또는 원자 단으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Na 플러스 1가 이온이라든지, K 플러스 1가 이온이라든지, 암모니움 플러스 1가 이온, 이와 같은 것들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치환을 시켜보면 NaClO3가 나오고, KClO3가 나오고, 그 다음 NH4ClO3가 나온다. 자, 결국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그죠?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학식에서 NaClO3, KClO3, NH4ClO3 이와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세 번째가 됩니까? 그죠? 세 번째. 아염과무에서, 그죠? 과염소산, 염류.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과염소산 염류. 자, 여기에서 과염소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과염소산. 이 과염소산이다라고 하면 HClO4를 우리가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 대신에 나트륨 이온, 그죠? 나트륨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 칼륨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 NH4 플러스 1가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 자, 여기에서 보면 치환을 시켜보면 NaClO4, 그 다음에 KClO4, 그 다음에 NH4, ClO4 이와 같은 물질들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과염소산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자, 결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NaClO4 과염소산 나트륨, KClO4 과염소산 칼륨, NH4ClO4 과염소산 암모니움 이와 같은 것들은 인류 위험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무기과산화물이다. 그죠? 무기과산화물. 이 무기과산화물 이렇게 주어져 나오는데요. 이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있고, 그죠? 무기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 그렇죠?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산화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무기과산화물이다라고 하면 무기과산화물, 여기에서 무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면 탄소를 C를 우리가 탄소라고 이야기하죠. 탄소를 갖고 있지 않은 물질, 그죠? 탄소를 갖고 있지 않는 물질을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있고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알칼리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토금속, 그죠?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이다.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면 주기율표에 해당이 되는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그죠? 이족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 과산화물이 되기 때문에 Li2O2, 그죠? Na2O2, 그 다음에 K2O2, RB2O2 이와 같은 물질들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이 물질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Li2O2, Na2O2, K2O2, RB2O2 이와 같은 물질들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이다라고 하면 알칼리 토금속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베마칼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베마칼스 바리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칼리 토금속 이외의 알칼리 금속 이외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BeO2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MgO2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CaO2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SrO2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BaO2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요것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무기과산화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무기과산화물. 이 무기과산화물은 무기과산화물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O2 기체를 발생합니다. O2 기체를 발생한다.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이거하고
물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O2 기체를 발생합니다. 물하고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O2 기체가 발생한다. 무기과산화물 이거하고 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H2O2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기과산화물 플러스 물하고 결합하게 되면 산소, 무기과산화물 플러스 산, 여기서 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CH3, COOH 이와 같은 물질들이 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물이라고 하면 화학식으로 표기할 때 H2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은 H2O가 된다. 산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CH3, COOH, 그 다음에 HCl, 염산 이와 같은 것들이 산에 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도 산소 기체를 발생하고, 물과 결합할 때도 산소 기체를 발생하고, 산과 결합할 때는 H2O2, H2O2는 과산화 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과산화 수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다섯 번째가 됩니까? 다섯 번째, 버지라, 브로민산 염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브로민산 염류. 이 브로민산 염류다라고 하면, 브로민산이 무엇인가? HBrO3를 브로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다가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그죠? K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 NH4 이온으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브로민산 염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NaBrO3, 그죠? 브로민산 나트륨. 그 다음에 KBrO3, 브로민산 칼륨. 그 다음에 NH4BrO3. 이것을 우리가 브로민산 암모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브로민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브로민산 염류. 이 물질을 우리가 브로민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버지라, 질산염류가 나옵니다. 질산염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질산염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질산염류 같은 경우에는 질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질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질산은 HNO3를 우리가 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 이것이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무엇으로?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그죠? 칼륨 이온이라든지, NH4 플러스 1가 이온이라든지, 원자 단위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질산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NaNO3, 그죠? 질산나트륨, KNO3, 질산칼륨, 그 다음 NH4NO3, 질산암모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산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약의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NaNO3를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칠레 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KNO3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석이다라고 불러요. 초석. 그다음 질산암모늄 이것을 우리가 초안이다라고 부릅니다. 초안. 그렇죠? 자, 초석하고, 그죠? 초석하고 여기에서 이 초석하고 플러스 황가루 있죠, 그죠? 황가루 이거하고 더하기 뭡니까? 숫가루, 그죠? 숫가루. 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흑색 화약입니다. 이게 흑색 화약. 흑색 화약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H4 이거하고, 그죠?
경류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암포 폭약이 되는 것입니다. 암포 폭약. 암포 폭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들, 그죠?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와 같은 물질들이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질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다. 화학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번째가 되는데요. 7번째. 아이오딘산 염류다. 아이오딘산 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아이오딘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이오딘산이라고 하는가? HI, 그죠? HIO3 이것을 우리가 아이오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오딘산이다. 자, 결국 여기에서 수소 원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이라든지, 아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아이오딘산 염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NaIO3, 그 다음에 KiO3, 그 다음에 NH4IO3.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아이오딘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아이오딘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물질이 어디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아이오딘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아이오딘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자체가 시험 문제에 NaIO3, KiO3, NH4IO3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인류 위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아이오딘산 염류, 과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다, 과망가, 니저산 염류. 과망가, 니저산, 과망가, 니저산 염류. 자, 과망가, 니저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과망가, 니저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과망가, 니저산이다라고 하면 HMnO4 이것을 우리가 과망가, 니저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NA라든지, 그죠? NA이온이라든지, K이온이라든지, NH4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 자, 여기에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보면, MnO4, 과망가, 니저산 나트륨, 그 다음에 KMnO4, 과망가, 니저산 칼륨, 그 다음 NH4, MnO4, 과망가, 니저산 암모늄. 결국 여기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과망가, 니저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과망가, 니저산 염류, 과망가, 니저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9번째, 그죠? 9번째가 되겠죠. 그죠? 9번째. 자, 9번째 보면 다이크로미움산 염류다. 그죠? 다이크로미움산 염류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이크로미움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이크로미움산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이크로미움산이다라고 하면 H2, 그죠? H2, Cr2, O7 이것을 우리가 다이크로미움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뭘로 Na 플러스 1가이온, K 플러스 1가이온, NH4 플러스 1가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다이크로미움산 염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2개 빠져나갔기 때문에 Na2, Cr2, O7, 그 다음에 K2, Cr2, O7, 그 다음에 NH4 갈로 닫고 2, Cr2, O7. 자, 결국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다이크로미움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다이크로미움산 염류. 다이크로미움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다이크로미움산 나트륨, 다이크로미움산 칼륨, 다이크로미움산 암모늄.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이 문제상에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하, 이것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다이크로미움산 염류,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10번째라든지 11번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1류 위험물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처음에 제1류 위험물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 그죠? 산화성 고체.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하는가?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화성 고체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산화성 고체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산화성 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산화성 고체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산화성 고체에 대한 고체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액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액체에 대한 정의. 액체라고 하는 것은 1기압, 1atm, 1atm 및 뭡니까?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자, 이걸 우리가 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액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건 액체에 대한 정의. 액체에 대한 정의다. 액체라고 하면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이 기체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까? 기체의 정의? 기체의 정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체의 정의다라고 하면 1기압 20도씨에서 기상인 것, 그죠? 1atm
및 20도시에서 기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0도시에서 기상인 것.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산화성고체에 대한 정의에서 액체 상태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체 상태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1-3, 그죠? 1-3. 1-3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이 공통적인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인 성질. 자, 첫 번째로 보면, 공통적인 성질에서 보면, 1-3의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다. 강산화제에 해당이 된다. 그죠? 강산화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 1보다 크고 물보다 무겁다. 비중 1보다 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물보다 무겁다. 비중이 1보다 크고 물보다 무겁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제1류 위험물은 자신은 무슨 물질입니까? 자신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죠? 불연성 물질. 자신은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 불연성 물질이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모두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무기.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고 모두 무기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모두 무기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무기 화합물이라고 하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물질을 무기 화합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열을 한다라든지, 그죠? 가열을 한다라든지. 자, 그 다음에 마찰을 충격을 준다라든지, 그죠? 충격을 준다라든지. 그 다음 마찰을 주게 되면 마찰을 가열, 충격, 마찰, 타격, 그죠? 타격 등에 의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을 하는가? 분해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한다. 분해가 개시된다. 그죠? 분해 반응이 개시된다. 분해 반응이 개시된다.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으로 인해서 분해 반응이 개시가 된다. 이 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를 발생을 하는가? O2 기체를 발생을 하게 된다. 산소 기체를 발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네 번째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기과산화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이 무기과산화물, 이 무기과산화물하고 물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무슨 기체를 발생하는가? 그죠?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도 O2 기체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기과산화물 중에서 Na2O2라고 하는 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 H2O하고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을 때 Na 뭐가 나오는가? OH. 그죠? NaOH.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고 산소 기체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트륨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수소가 2개가 되기 때문에 H2O, 산소가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나와 있죠. 4개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는 Na2O2, 그죠? Na2O2. 자, 왼쪽에는 산소가 3개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산소가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산소가 오른쪽에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학식은요, 전부 다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기과산화물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무슨 기체가 발생이 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산소 기체를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공통적인 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에 한번 볼까요? 그죠? 1-4에. 자, 1-4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자, 1-4. 그죠? 1-4.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장 및.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저장 및 취급 방법. 저장 및 취급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무기과산업으로 물과 접촉을 할 때, 그죠? 무기과산업으로 물과 접촉을 할 때, 한번 볼까요? 그죠? 첫 번째로 보면, 무기과산업물. 무기과산업물은 물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산소 기체를 발생한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언급해야 된다 말입니까? 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습기와 수분과 방출함으로 습기와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습기와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것이 조해성 물질이다. 그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것이 조해성 물질이다. 조해성,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성질을 우리가 조해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조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 용기는, 그죠? 저장 용기는 뭐 한다 말입니까? 저장 용기는 밀폐시킨다. 저장 용기는 밀폐시킨다.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가열을 한다라든지, 그죠? 충격을 준다라든지, 그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된다. 마찰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는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5에 보면, 자, 1-5에 보면 소화 방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소화 방법. 제1류 위험물은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1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화재가 일어났다. 1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과산화물, 삼산화크롬, 그죠? 무기과산화물. 삼산화크롬. 크롬을 제외한 경우, 무기과산화물하고 삼산화크롬을 제외한 경우에는 무엇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가? 다량의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합니다. 무기과산화물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산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삼산화크롬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류 위험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약제로서는 건조사, 그죠? 건조사라든지 평창질석, 평창질석과 평창진주암, 평창질석과 평창진주암으로 우리가 덮어서 질식소화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뭡니까? 다량의 물에 무기과산화물, 삼산화크롬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서 소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사, 평창질석과 평창진주암으로 소화 작업을 진행을 한다. 물질 자체에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질식소화는 소화 효과가 없다.
물질 자체에. 세 번째로 산소를 가지고 있다. 물질 자체에. 물질 자체에 산소 O2를 갖고 있으므로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해줘야 된다. 이 다량의 물이라고 하면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죠? 냉각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 없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 다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화학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말입니다. 그죠? 화학식을 정리를 할 때 무기과산화물하고 무기과산화물하고 물질하고 결합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이것을 우리가 인류 위험물에서 중요한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무기과산화물, 화학 반응식,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기과산화물, 예를 들어 가지고 Na2O2, 그죠? Na2O2, 그 다음에 K2O2, 그 다음에 NH4, 이와 같은 것들이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번째로 물과 만나게 되면 Na2O2는 물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자, 물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이렇게 쪼개집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양이온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NaOH 더하기 뭐가 나오는가? O2 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O2 기체가 발생이 된다. 왼쪽에 나트륨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산소가 여기에서는 3개, 여기에서는 4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산화 나트륨하고 물하고 만났을 때, 이 물하고 접촉을 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양변에다가 2를 해서 여러분께서 소수점 분모분의 분자를 없이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2Na2O2 그 다음에 더하기 2H2O 그 다음 화살표 하시고 4NaOH 더하기 O2 최소한의 정수로 이렇게 나타내셔야 이게 우리가 옳게 씌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그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이 무기과산화물 이거하고 뭐하고 만났을 때 산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나오는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Na2O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3, COOH. 자, 초산하고 이렇게 만났다. CH3, COO, Na 이렇게 되겠고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H2O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트륨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 C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수소가 2, 3은 6, 2개 있으니까 6개, 2, 3은 6, 여기에 2개가 있으니까 6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개, 3개, 4개, 5, 6개,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그죠? 5, 6개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이, 그죠? 무기과산화물하고 산하고 만났을 때 이 물질이 무엇인가?
자,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산화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도 없다. 보실 필요도 없다. 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흑색 화약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흑색 화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흑색 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이 흑색 화약의 퍼센트가 이 황가루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10%가 됩니다. 10%. 그죠? 10%. 황가루가 10%가 되는 것이고, 이 숯가루가 15%. 자, 그러면 초석은 75%. 이러한 비율로 섞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황가루가 10%, 숯가루가 15%, 그 다음에 초석이 75%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흑색 화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질산암모니움, 이 암포 폭약의 주 원료가 되는데, 이 질산암모니움 우리가 초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유는 우리가 몇 퍼센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유는 6%, 그죠? 경유는 6%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초안은 94%, 이렇게 서로 섞여져 있는, 이와 같은 비율로 서로 섞여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암포 폭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요딘산 염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망가 니저산 염류가 나와 있고, 다이크로미움산 염류가 나와 있고,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던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자, 과망가 니저산 칼륨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는 일일이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다. 그죠?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인류위험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염 가무, 버지라 과다. 아염 가무는 50kg, 버지라는 300kg, 과다는 우리가 1000kg 지정수량. 자, 그 다음에 위험 등급 1, 2, 3 이렇게 아염 가무 1, 버지라 2, 그 다음에 과다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면 고체로서 산화의 그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산화성 고체에서 우리가 액체라고 하는 것은 1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인 것, 그 다음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우리가 액상인 것, 자, 그 다음에 기체라고 하는 의미는 1기압 20도씨에서 기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